네, 이번 시간에는요, 컬러 앵커 기능을 통한 컬러 매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거를 하나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렌즈 안에 촬영된 것처럼 만들다 보니까요, 각각 카메라들이 아무래도 약간씩은 색이 틀리거나 노출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동적으로 매칭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토파노 비디오에서 컬러 매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컬러란 탭에 오면요. 컬러란 탭이 따로 있고요. 이렇게 컬러. 여기 안에서 커렉션 타입 설정해서 컬러 매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앵커, 익스포저, 컬러, 비넷,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오토 트랜지션, 그리고 익스포저, 컴퍼세이션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코렉션 타입에 있는 이 라인은요, 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몇 장으로 이렇게 파노라마 만들어지는 간에 이 파노라마의 전체적인 색을 하나로 균일하게 맞춰주는 건데요. 그때 어떻게 밝기 값, 그 RGB 값을 통해서 색을 맞추고 밝기 값을 맞추고, 그리고 비네팅이라 그래가지고 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씩 어두워져요. 가운데는 정상적으로 촬영이 되는데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비네트라 그래서 약간씩 어두워지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라인들이 어둡게 있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 효과를 비네팅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게 있고요. 앵커 기능이 있는데, 오토파노 비디오 프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컬러 기능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컬러 기능은 사실 오토파노 비디오의 기능이 아니라 오토파노 기가에서 사실 설정하는 기능이었는데, 오토파노 비디오가 버전업이 되면 여기 컬러 기능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하나 그림들마다 앵커 기능을 설정하는 건 아직 인터페이스가 없는데,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자, 맞춰지게 됩니다. 색깔이 잘 보세요. 자, 색깔 전체가 쭉 이렇게 맞춰지게 되죠. 물론 여기 약간 RGB 색깔이 좀 틀리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밝기 톤이 맞춰져서 하늘 같은 데 보시면 균일적으로 맞춰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포 한번 가볼까요? 컨트롤 Z. 여기 참 비포가 안 되네요. 리스토어 디폴트. 그래서 이렇게 맞춰졌는데요. 사실은 얘네들 보시면요, 에디트 탭 눌러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토파노 상태에서 맞춘 건데요. 제가 논 상태로 한 다음에 다시 원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논. 보시면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요, 이쪽 두 개의 그림은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 태양을 찍고 있죠. 그래서 태양이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밝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 이렇게 그림 세 개가 태양을 찍고 있네요, 동시에. 태양을 찍고 있어서, 태양을 찍고 있는 거는 태양을 안 찍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쪽 면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 그림에 비해서 어떠냐면요, 어둡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출이란 게 낮다는 얘기인데요. 어둡다는 얘기가 노출이 낮다는 거고, 익스포즈가 낮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노출을 이렇게 각 카메라들마다 측광기라는 게 있습니다. 측광기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뭐 스파 측광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 옵션은 화면 안에 들어오는 이 멀티적으로 화면에 들어오는 매트릭스 측광이라고 그러는데, 화면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서 거기에 알맞는 디테일이 가장 살 수 있는 최적의 화면의 밝기를 만들어요. 밝기를 만드는데, 아무래도 태양이나 조명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는 태양이나 조명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둡고, 그리고 적정 노출에 밝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오브젝트가 여기 보시면요, 얘하고 얘가 있죠. 근데 여기는 기와장이 이렇게 여기 지붕이 이렇게 밝은데 여기는 지붕 쪽이 어둡다는 것을 더 어둡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광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보시면 오토라고 되어져 있죠. 오토라고 책을 맞춰주고요. 여기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뭐 1, 2, 3, 4, 5, 6이 있는데 각각 익스포즈도 조절하고 RGB도 조절하고 비네트도 조절해서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용시키면요, 얘네들이 이렇게 색이 전체적으로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앵커 기능은 뭐냐? 앵커 기능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색이 맞춰진 겁니다. 근데 얘 기준에서 얘가 앵커인 거예요. 얘가 앵커인 거고요. 얘가 중심이 돼서 얘가 중심이고 얘는 색이 변해야 되고 나머지 거를 맞추는 겁니다. 어플라이 누르면은 얘는 그대로고요. 그럼 나머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거겠죠? 어두워지는 거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 보시면 비네트만.
비네트 외곽이 어두워지는 것만 처리가 되고 얘가 기준이 된 게 바로 앵커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앵커 기능이 있고요. 밑에 있는 익스포저 컴퍼세이션은요, 말 그대로 익스포저 전체적인 노출을 조정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노출. 그래서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요, 1 정도 오면은 기본적으로 1이 오면은 곱하기 2 멀티플라이 2 정도의 노출값이 조절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쇼 오버 언더 익스포저는요, 소위 말해서 100% 이상의 영역 밝기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제브라 패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익스포저 노출 오버되는 색이 이만큼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고프로 같은 sRGB 기반에 촬영되는 이미지들은요, 로우 이미지처럼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쪽의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노출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노출이 지정됐을 때, 이 이미지 그대로 저희가 무엇을 하면은, 세이브 하면은, 자, 비디오에서도 그대로, 자, 해당 노출 값이 지정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1로 되어져 있고, 자,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0으로 오면은, 자, 다시 0으로 오는 거겠죠. 그리고 중간 노출 값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컴퓨터 오토매틱 컬러 커렉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를 누르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렇게 촬영하기 때문에 사실 얘를 할 필요 없는데, 저희가 만약 자전거를 타고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았다 어두워졌다 같은 공간 같은 거 많이 이동을 한다고 하면요,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컬러 매칭들이 되는 색깔 값들이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5초 단위로 컬러를 계속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컴퓨터 오토매틱 컬러 커렉션입니다. 아무래도 VR에서 다른 장소를 계속 6개나 12개 카메라 이동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영역에 맞춰주게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자, 컬러 커렉션 타입을 통해서 어플라이 누르면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맞출 수 있고, 노출값을 맞춰줄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전체적인 노출을 측강할 때 이렇게 밝은 영역이 있고 어두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앵커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시려면요, 오토파노 기가로 가셔서 활용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거기에 연동이 되니까 세이브 하시고요. 오토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이동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컬러 매치 기능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